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87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2월 2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1월 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갑자월 임자일이 되겠고 일진은 임자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즉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죠. 월령이라고 합니다. 월령, 월지라고도 하고요.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간과 월령 가장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임이라고 하는 천간 5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임수가 되는 것이죠. 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불, 토라고 하는 것은 흙,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죠. 물인데 눈으로 봤을 때는 현상학적으로 물성으로 봤을 때는 물로 보지만은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죠. 냉기, 차가운 한기를 말하는데 좀 오싹하네. 이거는 금의 기운은 숙살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가 말하는 냉기, 한기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진짜 실질적으로 사는데 어느 정도 온도냐면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수라고 하고요. 천하를 다 얼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기운이 바로 수의 기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으로 수라고 하는 것, 이러한 기운, 임수, 계수가 수가 되는 것인데 계절로 봤을 때 이렇게 냉기, 한기가 강한 계절은 바로 겨울이 되는 것이죠. 천간으로는 임수, 계수가 겨울이라고 보면 지지로는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북방이 바로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계절로는 겨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이라고 하는 것, 수가 왕한 계절, 수라고 하는 것은 색깔로 보면 흑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신은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그런 동물이 되는데, 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 화라고 하는 것은 적색, 토라고 하는 것은 노랑색, 황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금은 백색, 수는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흑색인데 수가 용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흑색을 많이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가 용신일 때는 금이 수로 생기니까 흰색과 검정색을 섞어 입어도 되겠다라는 또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의 색깔이 5가지 색깔이죠. 청색, 적색, 백색, 흑색, 황색인데, 자, 흰색에다가 검정색 색금은 회색이 될 것이고요. 파랑색에다가 빨간색 더하면 보라색이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색의 조합이 나오죠. 그래서 목화토금수의 색은 그냥 단일하게 5가지 색깔이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 무한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색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 있듯이 그 3가지 색깔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모든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여러분들 목화토금수 색깔 5가지밖에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시야가 좀 좁으신 거고요. 목화토금수 색깔을 갖다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신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함, 인을 뜻한다라고 그랬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 의를 뜻한다고 했고, 화는 예절, 빛이 있고 밝음이 있을 때 예절이 돋보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화는 예절, 토라고 하는 것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믿음, 그죠? 항상 그 자리에 그 상태에서 우리를 포옹해주고 우리를 안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토가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동그란 곳에 넣으면 동그래지고, 그 다음에 네모난 틀에 넣으면 네모래지는 것이 수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고, 물론 전기를 위해서 펌프로서 위로 쏘아 올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가서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죠.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되면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순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흐를 때 막아버리면 영원히 막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좌회해서 갈 수도 있고 우회해서 갈 수도 있고 막아놓은 것을 넘어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목화 토금수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물이 아닐까. 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큰 건물을 갖다가 뒤틀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난리, 댐이 한번 폭파돼서 물난리가 나면 진짜 남아날 거 없이 다 그렇게 휩쓸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광석을 자를 때 금광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금광석. 이거를 자르는 것이 바로 물로 자른다라고 하는 거. 물 가지고 쇠도 자를 수가 있겠고요. 못 자르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고압으로 틀게 되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되게 물르고 그냥 뭐 강도가 없을 것 같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임수일간들이 왕할 때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잔잔해 보인다 하더라도 속에는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수일간, 특히나 임수일간이 왕할 때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 수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과 양으로 구분할 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고 상대되는 것이지만은 누차에 걸쳐 강조하지만 음은 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양은 또 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음이 여자라고 봤을 때 양은 남자죠. 여자는 남자 없이 존립할 수가 없겠고, 남자 역시 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착함이 있어야 악함이 있는 것이고요. 악함이 있어야 선함이 돋보이는 것이다. 밤이 있어야 낮이 있는 것이고, 낮이 있어야 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수인 어떤 수가 있습니까? 개수가 있죠. 개수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 수라 하더라도 개수는 음의 기운, 그 다음에 양수는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양수는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하게 되면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에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죠. 물 중에서 가장 큰 물이 어떤 거예요? 바다죠. 그 다음에 강 또는 뭐 호수 같은 거. 호수, 외국에 있는 호수 중에는 우리나라 한반도 정도의 크기가 되는 호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수평선을 볼 수 있는 호수죠. 그런 경우 우리는 뭐 백운호수 뭐 이런 호수인데 돌 던지면 건너갈 것 같은 정도, 뭐 그 정도는 솔직히 우리 그 비유를 하자면 그 정도는 호수라기보다는 개수에 가깝죠. 개수. 임수라고 하는 개념, 그렇게 방대하고 큰 개념의 물이다라고 봤을 때 음수인 개수는 작은 물입니다. 우로수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개념,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 그 다음에 하늘에 치성을 드릴 때 쓰는 정화수 같은 개념, 캐톨릭에서 뭐 할 때 쓰는 성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이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고 임수가 더럽냐? 그런 건 아니고요. 임수는 개수에 비해서 방대하고 큰 물이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그냥 잔잔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신왕하게 되면,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어떤 성질?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임수는 큰 물이 요동을 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게 됩니다. 바다로 치면 쓰나미가 일거나 큰 해일이 일어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것 같고, 강호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아지게 되면 뚝을 무너뜨리고 범람하죠. 주변에 있는 뭐 밭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완전 쑥대 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할 때는 이 충분한 성질,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이러한 성질을 갖다가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는 이러한 엄청난 힘을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적절히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뭐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토, 기토 설명할 때 무토는 어떤 토? 건토라고 했고요. 기토는 습토라고 해서 금을 생할 때, 토생 금을 할 때는 습토인 기토라든가 지지로 진토라든가 술토 가지고 금을 생할 수 있지만, 임수라고 하는 큰 대해수를 갖다 제방할 때는 습토인 기토로는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 건토인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는 것이고, 기토는 작은 습리, 물에
젖은 모래가기 때문에 만약에 임수가 기토를 보게 되면 오히려 기토가 임수를 갖다 탁하게 만든다고 해서 기토 탁임이라고, 임수를 갖다 제방을 해야 되는데 물을 더럽히게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 예를 들면 한강을 맡겼다고 삽자를 가지고 아무리 모래 갖다 뿌려 본들 그 왕한 물에 의해서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죠. 물만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토탁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 선생님, 병화는 왜 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임수가 지금 무토를 쓸 때는 임수가 신왕할 때 무토를 쓰는 것이죠. 임수가 약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지 못합니다. 자, 토극수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죠. 왕한 임수를 무토가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파극해서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제방해서 임수의 용도를 만들어준다. 쉽게 말하면 소양강 댐을 만들어서, 댐이 무토가 되겠죠. 그 소양강이라고 하는 물을 가둬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무토인데, 임수가 왕할 때는 토극수하는 것이라 자칫 수다. 물이 많으면 토가 붕괴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임수가 왕할 때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가 화생토해서 토를 도와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이지만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 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이 많아질수록, 임수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물이 많아지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기온이 영하 10도, 영하 20도, 더 왕해지면 영하 40도, 영하 50도까지 크게 떨어지면 물도 얼고 나무도 얼고 토도 얼고 다 결빙되게 됩니다. 얼면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로서 왕한 임수를 이렇게 제방할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도 도와줘야 되지만, 물이 왕해서 냉기가 심해지면 안 되니까 차가운 그런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용도로서 무토 병화를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반대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대수라 하더라도 항상 왕할 수는 없죠. 임수일간이 예를 들어서 4월, 5월, 미월, 진술, 축월 같은 때 태어나거나 인월, 묘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써드릴까요? 4, 5월, 그 다음에 진술, 축, 묘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니 진술, 축, 미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인월은 모광절, 묘월도 모광절, 인묘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임수일간이 신약이 되죠. 이런 경우 자칫 무토를 쓰게 되면 극설교집이 되거나 해서 임수가 진짜 그때는 파극을 당해서 임수를 못 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성인 금으로서 금생수 해 주어서 임수의 근원,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을 쓰고, 임수가 일간이 약하면 금을 쓴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글자들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은,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 약하면 금, 인성, 경우에 따라서는 경금을 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금을 쓰는 경우도 있겠다. 그건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월령, 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똑같은 말인 것이, 월지의 지지를 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데,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추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추나추동 안에는, 계절 안에는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오행 중에서 어느 것이 왕하고 어느 것이 약하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인데, 특정한 오행이 너무 왕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특정한 오행이 너무 약해서도 안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오행이 모두 있으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더우냐 차가우냐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서 사하라 사막처럼 되면 그 또한 좋은 사주가 되지 못하고요. 또 반대로 남극 대륙이라든가
북극 대륙, 북극해처럼 너무 추워서 처나가다 얼어도 좋은 사주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물어보는데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입니까? 라고 봤을 때 중화를 이룬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하는데, 이때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룬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 절기로는 대설과 동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대설이 되면서부터 해월에서 자월로, 해월에서 자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 크게 놓고 봤을 때 해자 축월이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번까지만 해도 이제 해월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 대설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자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자, 해자 축월은 모두 계절이 동절, 겨울이죠. 그래서 해월은 초겨울이라고 써 초동이라고도 하고, 지금 자월은 중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동. 그래서 버금중자를 써서 음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바로 이 자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월은 모동이라고도 하고 개동이라고도 하고, 또는 늦을 만자를 써서 만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동, 개동, 모동이라고 하는 것은 늦겨울이라고 하는 뜻인데, 중요한 거 공통점은 해자 주간은 모두 엄동설한, 엄동설한의 혹한의 그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한국의 따뜻한 겨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남극 대륙처럼 혹한의 영하 40도, 영하 50도 더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사람이 사는 최고 저점의 온도가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사는 걸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혹한의 한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윤하격이라고 하는 별격이 되지 않고서는, 윤하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월, 해월의 사주 전체가 수로 이루어지게 되면 윤하격이라고 해서 별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후의 개념이 필요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 넷격으로 봤을 때 어떤 일간이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어떤 일간이든 해월, 자월, 축월, 특히나 지금은 자월, 음기가 가장 왕할 이 시절에 조후가 되지 않는다, 화가 사주에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10중8구 중화를 크게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 한열의 중화가 이루지 못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매우 빈한한 사주,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해자 주간에 원국에서 화가 없을 때는 반드시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행해서 따뜻한 온기를 맞아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자월 같은 경우는 수라고 하는 것이 제왕지가 됩니다. 수가 굉장히 왕성한, 아마 12개월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점이고, 동지라고 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음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면서 동지가 되면서부터 일양이 이때 시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지세수설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입춘세수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 해의 시작, 예를 들어서 지금이 개묘년이고 내년이 갑진년인데, 개묘년에서 갑진년으로 바뀌는 그 시점을 동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고요. 또는 입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는데, 동지세수설을 채용한다라고 하는 이론은 왜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양의 시생이 바로 동지에 시생하기 때문에 동지를 기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양이 시작하는 것은 계절, 봄이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기 때문에 목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입춘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입춘세수설이 됩니다. 하지만 통설적 견해는 동지세수설이 아니라 입춘세수설을 채용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자월은 수가 왕성한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한데, 이때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정화를 얻는 것보다 월등히 좋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조후가 되기 위해서는 간지로 화가 3점 있으면 좋다. 그래서 뭐 화가 3점 있으면 좋다고 하니까 뭐 전부 화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지로 인사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투출해도 되고, 지지로 사후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있어도 되고요. 뭐 아니면 정사가 있는데 천간에 또 병화가 있어도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지로 목화가 한 3점 정도 있게 되면은 해자 축월에 충분한 뭘 할 수 있다? 조후가 될 수 있다.
있다라고 하는 것 해서 중요한 것, 자월에 태어나는 사주는 화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간 임수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워가는 것일까요?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로서 대해수라고 했죠. 대해수, 큰 바다와 같고 큰 강호수와 같기 때문에 임수는 신왕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무토와 병화로서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만약에 임수일간이 신약한 경우도 있을 때, 이때는 인성인 금으로서 수의 임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일간의 특징이다라고 봤을 때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입니다. 자월은 12달 중에서 가장 수가 왕하죠. 임수가 가장 수가 왕할 때 태어났으니까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월령을 얻었다, 득령했다라고 하죠. 득령하면 신왕해지는 거예요. 신약해지는 거예요. 왕해지는 것이고, 자월은 특히나 임수한테는 양인이 되죠. 아주 극왕해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임수가 극왕해진다라고 하는 뜻은 다시 뭘로 가야 되죠? 물이 범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뭐가 발생한다? 한기가 발생하니 물은 왕해져서 범람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수가 많아져 있기 때문에 천하가 지금 한기로 인해서 극심한 한파를 겪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물이 범람하는 것을 막는 것이 우선이죠. 그래서 자월의 임수, 해월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무토를 얻어서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임수를 제방을 쌓아서 막아주고 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임수가 이렇게 왕한테 통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물이 범람해서 주변에 있는 가옥이라든가 우사, 축사 또는 밭, 논밭 어떻게 다 휩쓸고 넘어가면 엄청난 피해를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제방을 써서 물이 넘지 않도록 잘 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월은 임수 자체가 월령을 얻어서 왕하죠. 그러면 무토, 약한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이 수다토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다토붕, 만약에 여름 같은 데도 물이 많게 되면 제방을 넘어서 물이 넘어가게 되면 제방을 쓸고 넘어가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방을 더 위에다 더 많이 쌓죠. 그것이 바로 수다토붕, 물이 많아서 뚝이 무너지는 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명리학에서 자월의 임수가 수다토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필요로 한다? 병화를 대동해서 병원에서 물이 얼지 않도록 이렇게 한기를 갖다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목적이지만은 약간 무토를 갖다가 화생토해서 생조해 주는 것도 하나의 용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병화는 하나의 신으로서 두 가지 용도, 조우하는 역할, 그 다음에 무토를 생조해주는 역할. 그러면 병화가 중요할까요? 무토가 중요할까요? 일단 일간의 용도 쓰임이 생기기 위해서는 무토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조우를 하기 위해서는 병화가 필요한 것이니, 먼저는 무토를 쓰고 나중은 무, 후, 병이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 병화를 아울러서 치용해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고, 사주가 중화가 되어야지만 큰 그릇의 사주가 될 수 있다. 또 특히나 자월의 임수는 무토 관성을 쓰죠. 편재인 병화를 쓰게 되죠. 그래서 사주 국세가 잘 되면 권력과 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기토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기토. 이것이 바로 기토 타김이 되는 겁니다. 임수 입장에서는 무토로 해야지만 이 임수를 갖다 제방할 수 있는데, 기토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토할 때 습이라고 그랬죠. 진흙과 같은 것인데, 한강 과 같은 큰 물이 흘러가는데 삽 한 자루의 흙을 가지고 그것도 진흙 가지고 그 물을 막을 수가 없죠. 오히려 그 진흙이 왕수에서 쓸려 내려가게 되죠. 바로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한테 무토 쓰는 사람은 성격이 어떻다? 대장부 같고 생각하는 틀이 굉장히 크지만은, 기토를 쓰는 사람은 꼼꼼하고 정확하고 정직한 그런 틀은 가지고 있는데, 국세 자체가, 용량 자체가 어떻다? 협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는 보다 7살 무토를 썼을 때 그것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 임수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 중요하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일간은 임수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이걸 보고요. 나머지 6글자가 어떻게 배합되어 있는가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일단 임수라고 하는 것 양수가 될 것이고, 월지에 있는 자수라고 하는 것은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왜 채양용음이라고 하냐면 자수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있죠. 임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중에 있는 임수는 쓴다 안 쓴다. 격을 취용할 때나 용시를 취용할 때 이거는 쓰지 않습니다. 불용. 그래서 없는 것과 같고요. 오로지 자중에는 개수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는 본체는 양이지만은 그 안에 그 본기가 음수인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그러니까 자수가 양수가 돼요, 음수가 돼요. 음수가 되는 것이다. 양의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자, 임수가 자수를 봤으니 저거는 겁재가 됐는데, 격국을 겁재격이라고 하는 격국은 없습니다. 양간이 월지를 봤는데 그 오행,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수죠. 수의 그 오행의 제왕지가 되게 되면, 제왕지가 되면 이게 바로 겁재가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격이라고 하는 것이 양인 격이 되는 것이죠. 양격. 양격은 저렇게 양양자의 칼날인자를 쓰기도 하고요. 변양자의 칼날인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인은 어떤 것이다? 양간만 양인을 논하고, 음간은 양간을 논하지 않는다. 음간은 논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수가 자월에 태어난 거를 어떤 분들이 양인격 또는 뭐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양간만 양인격이 있는 것이고, 음간은 음인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양간만 양인을 논한다 해서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기 때문에 양인격이 됩니다. 양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신왕하다는 걸까요? 신약하다는 걸까요? 당연히 일간 임수가 월지가 수가 가장 왕할 때 월령을 얻었죠. 득령했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고, 임수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양수는 대해수와 같아서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생기고, 또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수가 왕해지죠. 수왕절이기 때문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물이 많아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온이 크게 하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월의 임수는 신왕하다, 그 다음에 기후가 매우 한습하다, 두 가지를 잡아야 되죠. 일단 임수 자체가 범람할 우려가 있으니 당연히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해야 되는 것이고, 날이 너무 추우니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후하면서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 생해 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월의 임수는 재성으로서 약한 칠사를 도와야 된다. 제자 약살해야 되는 그런 구조. 제자 약살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으로서 약한 살을 갖다가 북돋워준다,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 약살하게 되면 좋은 구조의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뭘 볼까요? 연간 먼저 보도록 하죠. 개수가 천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데, 월지에 있는 자중에 있는 개수가 투출되어 있죠. 자, 임수가 개수를 보면 저거 육친으로 뭡니까? 겁재라고 말씀드렸죠. 겁재. 하지만 자는 임수의 양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중에 있는 저 개수가 양인이라고 하는 뜻이니, 얘는 그냥 단순한 겁재가 아니라 자중에 있는 양인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으니 양인이 더욱 왕해진다.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중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일지를 보게 되면 또 자수가 있죠. 자수는 임수한테 그냥 자수가 아니라 양인 두 개에다가 양인까지 투출했죠. 이거 자칫 잘못하면 양인이 어떻게 된다? 너무 많아지게 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양인 도가라고 합니다. 양인 도가라고 해서 양인이 크게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이거는 신왕무의가 돼서 좋지 못하다. 신왕무의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너무 왕한데 의지할 데가 없다. 이렇게 왕한데 이거를 갖다가 왕한 수의 기호를 발산도 못하고 무토로서 제방도 못하게 되면 신왕무의 뭐가 된다? 신왕무의하게 되면 진법무민이라고 해서 옛날로 따지면은 뭐다? 마적단이 된다.
된다. 마작단이 좋은 사람들일까요? 나쁜 사람들일까요? 네, 쉽게 말하면 요즘 같으면 아주 흉악한 조폭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지 상관이 묘목을 얻었습니다. 자, 신왕부위가 될 것 같았는데 수가 목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왕수의 기운을 목에 설하는데 솔직히 묘목만 가지고 왕한 임수의 기운을 설하는 것은 좀 약하죠. 근데 좋은 것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어서 묘의 뿌리를 든 간목이 이렇게 있게 되면 수의 기운을 수생목해서 발산시킬 수 있는데 아쉬운 점 뭐가 없다? 사주에 화가 없기 때문에 수생목하고 목생화까지 돌아가게 되면은 이건 뭐 식신생제가 됐던 상관생제가 됐던 수의 용도, 목의 용도, 그다음에 화의 용도가 생기게 되는데 이거는 딱 수생목해서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토가 간목이 투출되어 있으니 무토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화를 보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원칙적으로 무토를 보는 것도 좀 나쁘지는 않다. 단 요거는 무토가 좀 약하기 때문에 무토를 보게 되면 목화운이라든가 화토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나오는 생시 경자시가 있습니다. 경자시. 자, 자수가 3개입니다. 다 양인입니다. 얘도 양인, 얘도 양인, 얘도 양인. 양인이 천간에 투출됐죠. 그러니까 수가 어떻게 다 극왕하다라고 본 거예요. 극왕. 이렇게 극왕하게 되면 반드시 왕한 수를 갖다가 억제하거나 또는 뭘 해줘야 된다? 설기순세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가 너무 왕한 경우 섣불리 무토 가지고 수를 억제하는 것은 결단코 좋지 못한 구조가 되겠다라고 해서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금생수, 수생목하고 다시 화가 있다라고 하면 생제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좋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자시하고 비슷하게 신해시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해수는 양인은 아니지만 역시나 자수독의 해수. 자, 임수 입장에서 얘는 제왕이고요. 얘는 걸로 녹이죠. 임수가 너무 왕합니다. 간목이 해도 통근할 수 있죠. 묘에도 통근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얘는 양인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역시나 화가 없는 것이 좀 단점이니 이거 같은 경우는 목화운으로 가서 양기, 온기를 얻게 되면 그때 발전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임인시가 되게 되면 임수가 다시 천간에 투출되는 것은 한습이 가정되기 때문에 이건 좀 좋지 못한데 조금 좋은 점은 뭐다? 여기 인목을 얻었다는 거예요. 인목 안에는 병화, 장생된 병화가 있기 때문에 경자시, 신축시, 계묘시, 진시, 그 다음에 뭐 무신기유, 신해실은 사주 원국에 화가 전혀 없지만은 인 안에는 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목이 묘인의 뿔을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중병화로서 조금 좀 미약하지만 조후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죠. 같은 구조이지만 계묘시가 좋을까요? 그러면은 임인시가 좋을까요? 계묘시보다는 임인시가 월등히 좋다라고 둘 중 놓고 봤을 때 왜냐? 계묘시는 화가 원국에 전혀 없지만은 임인시는 인중병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진시가 되게 되면 이것도 자진합수가 되죠. 양인이 더욱 왕해지는데 조금 좋은 점은 간목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진토 또한 자진합이 된다 하더라도 간목이 묘진에 다 통근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운은 화운을 얻어서 생제, 식신생제, 상관생제를 해서 화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물론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는 그런 공력은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돈은 좀 충분히 벌어서 먹고 살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을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재성이자 화로서 인중병화보다는 사중병화가 세력은 더 큽니다. 그리고 뭐 을목이 있다 하더라도 을목은 큰 영향력은 미치지 못하지만은 사중에 있는 지장간 무토도 쓸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사중에 있는 무토 가지고 이 임수를 갖다가 제방한다 이런 건 좀 어렵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수의 기운을 목으로 설해서 화를 생해주는 그런 구조, 상관생제 또는 식신생제, 상관생제로 본 게 맞겠죠. 이렇게 해서 생제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솔직한 말로 병호시를 적극 추천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건 자수 때문에 되지가 않아. 이게 만약 자수가 아니라 뭐 이라든가 뭐 술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왔다라고만, 오늘 같은 경우는 무토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병호시를 만나게 되면 자신합에 간목이 이 묘의 뿌리를 둔 간목에 병화를 생주해주고, 병화 또한 오의 뿌리를 두고 있죠. 일간도 왕하고 식신도 왕하고 상관도 재성도 왕하고 식신생제, 상관생제 굉장히 좋은 구조인데 아쉽게도 이게 뭐다?
임자일이 되다 보니 좌우상충이 땅 대번이니 병화의 뿌리가 댕강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오히려 좌우충이 되니까 이거는 좋게 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신자 수국이 되죠. 그래도 남자가 로 태어나게 되면 개해, 임술, 신유, 경신 40년 동안 이렇게 금수운이잖아요. 물론 임술 대운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경우 이 무신시는 좋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물론 간목이 없지 않아 있다 보더라도 이렇게 되게 되면 을축대운 넘어가게 되면 병인, 정묘, 천간에 병정화가 이렇게 투출돼서 들어오죠. 무진기사 경우시면 다 이건 화토운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무신시가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그래도 만약에 자수만 아니었다라고 하면 저는 병호시를 선택하고 싶은데, 무신시도 어떻게 보면 이거 수가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간목이 무토를 극하니까 무토가 너무 세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놓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마찬가지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요 대운까지가 이 무토가 용도가 전혀 없습니다. 거의 없다. 임술 대운은 나름대로 무토 용도가 있지만은 30년간 용도가 없기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좀 선택하기는 그렇고, 만약에 남자라 하더라도 기미, 무, 정사 이때는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어렸을 때 운이 안 좋으면 안 되니까 무신시 같은 경우는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하고요. 남자는 너무 운이 늦게 오니까 무신시를 선택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갑진시 또는 을사시 같은 거 병호시는 절대 안 되겠고요. 이 정도 선택하는 것이 남자는 좋지 않을까. 이도 아니면 이민시, 이제 인중병화가 있으니까 이 정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임자시만 아니었으면 병호시 선택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